여러분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확신이 없을수록 뇌는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로를 끊고 그 회로를 상대에게 넘기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뀝니다. 도파민이 뭐냐고요? 사랑을 미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미치게 하도록 설계된 신경 전달 물질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을 다시 곱씹고 한마디 말에 며칠을 생각하고 읽었던 톡을 또 읽고 또 해석을 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은 도파민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죠. 도파민은 기쁨, 쾌락 아니에요. 도파민은 쾌락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고 안 오는데도 언젠간 오겠지. 그리고 상대가 사라졌는데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근데 이 도파민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건 단 하나, D2 수용체 때문이에요. 얘가 언제 튀어나오냐면 불확실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얘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의미지? 이 순간에 도파민 D2가 팡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석하게 돼요. 해석한다는 건 곧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보상으로 연결될 거라는 착각이 생기면서 도파민 D3 수용체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젠간 올 거야. 그 사람이 또 연락을 할 거야. 아마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 환상, 이 추측, 이 기대, 이게 도파민 중독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4는 더 무서워요. D4는 그 모든 해석에 의미를 줍니다. 이건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의도가 있을 거야. 이 행동은 날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 의식하고 있는 그런 건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호 하나하나에 우리가 믿고 싶은 그런 해석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D5가 움직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도파민 D5는 그 해석을 기억으로 만들어줘요.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게 되고 저장하게 만듭니다. 바로 습관처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웃으면서 했었던 말, 예전에 날 보던 그 눈빛, 사라질 때 남긴 마지막 표정,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고 다시 해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 이 도파민은 받았던 그 사랑보다 끊긴 사랑에서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관계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 후에 더 미칩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표정, 눈빛, 왜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그 질문이 곧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정답을 주지 않아요. 항상 애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더 궁금해, 더 해석하고 싶고 더 생각하게 되고 결국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해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잔인한 건 뭐냐면 해석이 끝나는 그 순간 감정도 사라집니다. 도파민은 결론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질문에 중독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도파민은 감정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회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느껴도 결국 도파민은 그 감정을 계속 돌게 만들 뿐 멈추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랑도 중독도 그리고 생각도 결국은 도파민이 만든 해석의 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이 뇌 안에서 소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현실에 없는데도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있게 돼요. 매일 뇌 속에서 돌아다니고
도파민 회로를 누르고 감정을 만들고 상상 속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중독이니까. 그게 도파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끊고 싶다면, 그 사람을 잊고 싶다면 도파민 회로를 끊어야 됩니다. 해석을 멈추고 의미 부여를 중단하고 회로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왜 그 회로를 상대한테 넘기지 않으시는 거죠? 왜 여러분만 해석하고, 왜 여러분만 중독되고, 왜 여러분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어느 쪽에 작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더 간헐적이었냐? 누가 더 해석하게 만들었냐? 도파민은 확실하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를 때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파민 회로를 남겼고, 여러분은 지금 그걸 매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 회로를 상대에게 돌릴 수 있어요. 도파민은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중독된 방식 그대로 그 사람도 중독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파민 회로를 조정하는 단 하나의 전략, 간헐적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뇌는 참 단순합니다. 복잡한 척하지만 사실 단 하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보상. 그 보상이 확실하면 집중하고, 보상이 사라지게 되면 멈춥니다. 그런데 애매한 보상, 이게 뇌를 미치게 만들어요. 줄 듯 말 듯, 올 듯 말 듯. 그게 도파민 D2가 미친 듯이 분비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기다리게 하고 상상을 하게 하고, 그 상상 속에서 나 혼자 영화처럼 기억을 편집하게 만들어요. 그게 감정 중독의 시작이고 관계의 착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도파민은 내가 사랑받았을 때보다 사랑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해석 중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그 사람은 날 사랑했을까?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이렇게 계속 돌이켜보는 그 이유, 그게 바로 도파민이 여러분들 자극을 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누가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게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도파민 중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로 그대로 상대에게 이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자극을 주고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절대 확실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을 주게 되면 도파민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살짝 시선, 애매한 말투, 가끔의 응답, 그리고 긴 침묵. 이 조합이 바로 상대의 뇌를 망가뜨립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상대의 뇌에 도파민 회로를 이식하는 전략인 거예요. 이걸 잘 쓰게 되면 상대는 자꾸만 나를 떠올리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전 남친이 자기를 완전히 차버렸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톡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SNS도 언팔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냥 안 보는 듯 하면서 지켜보는 듯한 그 느낌. 한 번은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뜻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걸 해석했어요. 혹시 다시 보고 싶다는 걸까? 나를 떠올렸다는 게 아닐까? 바로 도파민이 발동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극이 감정의 기억을 불러내고 그 기억이 스스로 중독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입니다. 매번 주지 않고 가끔만 자극을 주는 것. 가장 중독성이 강한 보상 방식이에요. 카지노가 이 원리를 계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계속 당첨되면 재미가 없어요. 계속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한번 이게 사람을 끊임없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간헐적 강화의 대상이 된 적이 있을 겁니다. 따뜻하다가 차갑고 반응이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오고 그 패턴이 도파민을 가장 강하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상대를 중독시키는
진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계속 해석만 하게 될 거예요. 반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전략을 쓰면 상대의 뇌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 회로를 상대에게 심어준다면요.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해석하게 만들고 기억을 편집하게 만든다면요. 그건 감정 조작이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회로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따라와요. 왜냐하면 감정은 뇌의 착각이거든요. 반복된 해석은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은 기억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기억으로 결국 나는 널 좋아했던 것 같아. 이런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어떤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뇌는 그걸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도파민 회로 안에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회로를 심고 싶으신 건가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도파민을 그 사람이 나한테 작동시킨 구조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파민은 양방향이에요. 나도 상대의 도파민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략이에요. 상대가 나를 생존에 중요한 자극으로 착각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불확실한 보상입니다. 간헐적 강화, 예측 가능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훨씬 더 강한 중독을 유발해요. 매일 연락하는 것보다 가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도착하는 말, 꾸준한 관심보다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눈빛 하나. 이게 도파민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석 가능한 실마리를 흘리는 겁니다. 도파민은 확신보다 추측에서 훨씬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왜 이런 말을 했지? 지금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상대의 뇌는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도파민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무표정, 단답,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해석 가능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 말도 없이 내 스토리를 한번 본다든가 단톡방에 말을 걸다가 갑자기 사적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건 무시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뇌는 그걸 보상 예고의 신호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D3 수용체를 건드리는 방법이에요. D3는 기대 보상 회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희망이 있을 때 도파민이 더 강하게 분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나랑 아무 사이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 나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믿음 하나가 상대의 도파민 회로를 계속해서 작동시키게 만듭니다. 이때 주의할 건 바로 너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도파민 회로가 꺼진다는 점이에요. 보상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 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전략은 감정을 절반만 보이는 감정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D4는 해석을 의미화시키는 수용체예요. 즉 여러분이 흘린 모든 단서들, 톡 하나, 눈빛 하나, 거리감 하나. 이걸 상대가 자기만의 의미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항상 날 피하는데 그래도 스토리는 본단 말이야. 그럼 아직 나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의 해석이 반복이 되면서 D4는 그 사람의 뇌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중요한 감정적 상징으로 각인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억을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기억은 사실이 아니라 의미로 남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의 의미가 반복되게 되면 D5, 습관의 수용체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사람의 뇌 안에 무의식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도파민은 자극, 그리고 추측, 의미, 기대, 그리고 습관의 순서로 작동을 하고 그 구조를 내가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중독됐던 이 관계는
사실 상대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도파민 회로를 우연이라도 자극했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만드는 건 대단한 감성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그 감정을 만들 수도 있고 중독을 시키는 사람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부터 배워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별이었습니다.